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험, 또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해지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황.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 뒤에는 우리 몸의 작은 기관, 갑상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기관 앞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과 대사를 지휘하는 호르몬 공장이죠. 심장 박동, 체온, 신진대사, 심지어는 기분과 생리주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리듬을 조율합니다. 그렇기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한 장기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영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쯤은 갑상선 질환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 폐경처럼 호르몬이 크게 변하는 순간에 갑상선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갑상선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저하증입니다.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 몸이 느려지는 상태죠. 늘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합니다. 체중도 쉽게 늘어나고 감정적으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능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신경 예민과 불안감도 특징이죠. 문제는 이런 증상이 너무 흔하고 다른 질환과 헷갈리기 쉽다는 겁니다. 단순 피로나 다이어트 실패 혹은 우울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갑상선 질환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저하증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기능항진증도 약물이나 필요 시 수술, 방사성, 요오드 치료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요오드 섭취가 중요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대표적인 요오드 공급원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오히려 요오드 과다 섭취가 해로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습관입니다. 단순히 병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갑상선 관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피곤이 계속되거나 체중 변화가 뚜렷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출산 후나 폐경 전후 시기에는 정기 검진을 습관처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여성 절반이 겪는 흔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내 몸의 작은 신호를 얼마나 예민하게 알아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피곤과 체중 변화, 감정 기복이 단순한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갑상선 질환,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백서가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최신 치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크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은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를 지나치게 활성화시켜 여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몸에 열이 나며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손발이 떨리는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불면증과 불안감, 신경과민 등 정신적인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병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여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메티마졸 또는 프로필티오우라실이라는 약물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 과정을 방해하여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프로필티오우라실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어 권장된다고 하니 임신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외에도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인데요. 방사성 요오드를 복용하여 갑상선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경구 투여 시 갑상선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며 이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 치료보다 관해율이 훨씬 높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시점에서의 관해율을 비교해보면 약물 치료는 41.0%였던 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무려 76.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장기적인 관해에 있어서 약물 치료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시되었지만 최근 미국 갑상선학회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한 번의 치료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법들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갑상선이 너무 커져 주변 장기를 압박하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방법인데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심각성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종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 질환은 몸의 대사 작용을 둔화시켜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늘 피로하고 무기력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변비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등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처럼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레보티록신과 같은 합성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인데요. 이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혈액 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도 TSH 수치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보다 면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과잉 치료로 인한 심장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TSH 목표치를 성인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약물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 용량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나이, 성별, 체중, 전신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암 중 하나이며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암종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암입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은 바로 수술입니다. 암의 종류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등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 주변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상선 절제 범위를 결정합니다.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이나 일부만 절제하는 갑상선 옆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만약 주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다면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여 재발률을 낮춥니다. 수술 후에는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는 갑상선암 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나 전이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또한 갑상선을 절제한 경우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TSH 수치를 억제하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병행합니다. TSH 억제는 갑상선암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외부 방사선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던 항암 화학 치료도 최근에는 새로운 표적 항암제 개발로 인해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화 갑상선암 중 방사성 요오드 불응성인 경우나 역형성 갑상선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신 경향으로는 작은 크기의 저위험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즉시 수술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는 적극적 감시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분자 유전자 연구를 통해 암의 공격성을 예측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을 미리 선별하여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미래 갑상선암 치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 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과 경과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 갑상선염으로 분류됩니다. 급성 갑상선염은 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목 앞쪽의 통증,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필요한 경우 농양을 배농하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갑상선의 심한 통증과 함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 및 기타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보통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갑상선염,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여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산후 갑상선염은 출산 후 36개월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의 일종으로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보이다가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산모들은 특히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출산 후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질환은 그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양하며 치료법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질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갑상선 질환은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신의 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건강한 갑상선을 유지하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갑상선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백서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